안녕하세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랑 친구인 녀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각종 모임을 하기가 껄끄러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서 밖에서 술을 마시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긴 하지만 언제 또 영업 제한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영업 제한 때문에 편하게 술 마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군대 동기에다가 5년 전 전역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와 친구는 군대 전역 후에 빨리 취업을 하게 됐고 각자 여자친구가 있어서 빨리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의 아내도 제 아내와 무척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부부 동반 모임을 즐겼지요. 함께 여행도 많이 가고 캠핑도 몇 번 갔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같이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아내에게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참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달 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친구 네 부부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서로를 만났고 함께 쇼핑을 하다가 저녁까지 먹게 된 겁니다. 백화점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백화점이 크다 보니 쇼핑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발도 아프고 해서 따로 어디 가지 않고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가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여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거의 다 할 때쯤 친구의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급히 일어서더군요. 그렇게 5분쯤 지났을 때 마침 저도 화장실이 급해 겸사겸사 일어났죠. 밥 다 먹고 운전도 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운전하기 전에 깔끔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던 중 통로 앞에 넘어져 있는 친구의 아내를 본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친구의 아내에게 달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청소를 해서 그런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아픈지 끙끙거리면서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며 일단은 근처의 의자로 친구의 아내를 옮겼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 지금 재수 씨가 발목을 삐어서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할 것 같다며 차에 가서 편한 슬리퍼 같은 신발이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말했고 친구가 올 때까지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목 쪽을 만져보니 통증을 너무 강하게 느끼길래 일단 신발을 벗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아내 신발을 벗기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친구 아내의 발과 다리로 향하더군요. 제 아내보다 하얗고 일자로 예쁘게 뻗은 그녀의 다리는 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의 예쁜 발이 꼼지락 거리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더군요. 발도 정말 작았습니다. 그 작은 발이 너무나 귀엽더군요. 저는 친구 아내의 다리를 보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자꾸만 몹쓸 눈길에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아프냐고 물어보는 걸 핑계로 저는 그녀의 발과 다리를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렇게 발목과는 상관없는 곳을 계속 손으로 주무르다 보니 친구의 아내가 이제 좀 그만 만지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데가 또 아프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아내는 피식 웃으며 예뻐서 그렇게 만지는 거 아니냐며 웃음을 보이더군요. 그 후로 저는 친구의 아내와 어깨 동무를 하고 쩔뚝거리며 함께 식당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도중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 뭔가 서먹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제게 조용히 묻더군요. 그렇게 발이랑 다리를 주물럭거릴 정도로 예뻤냐고. 다음에 술 한번 사줘야겠다면서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준 친구의 아내. 얼떨결에 저는 친구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땄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청소를 해놔서 그런지 물이 흥건했는데 구두를 신고 있어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재수 씨는 슬리퍼를 신었고 친구는 제게 고맙다는데 순간 그 친구에게 미안하더군요. 저는 친구 사이에 고마운 게 뭐가 있냐며
괜찮다고 했더니 이번 저녁은 자기가 무조건 사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저는 다시금 후식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들었고 제 아내와 친구 아내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술도 빠지지 않았죠. 그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상하게 자꾸 그녀가 생각나서 결국에는 연락을 해봤습니다. 발은 괜찮냐고 병원 안 가봐도 되겠냐면서 그런 시시콜콜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각자 배우자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만 무언가 서로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넘게 배우자 모르게 서로의 연락을 은밀히 주고받았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연락을 좀 하는데 친구 아내가 저에게 매우 적극적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자를 몇 번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는 요즘에 뭐 하는지 별일 없는지 시간 있으면 술 한잔 하자는 식으로 여러 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의 아내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아내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확실히 바람피는 기분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얘기하면서 최대한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한창이던 때 느닷없이 뭔가가 제 아래를 덮친 겁니다.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이제 좀 발이 괜찮아졌는지 그녀는 제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발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그녀를 마주보고 대화하던 제 얼굴은 크게 일그러졌고 친구 아내는 저를 보며 도발하는 눈빛을 날렸습니다. 초저녁에 만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더군요. 그녀는 정말 친구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미녀인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도발을 하는지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 그녀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은 12시쯤이 되었고 마음이 심란해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친구 아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걸려오는 전화에 난감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야심한 밤에 누구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회사 상사 전화라며 거실로 나와 걸려오는 전화를 속삭이며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자꾸 전화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남편이 오늘 급하게 출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미치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녀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10분 동안 안절부절하며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에 한 명이라도 더 경험하는 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고 있던 아내 귀에 대구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고 둘러대며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는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집 앞 대문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항상 이곳에 올 때면 친구가 저를 반겨줬는데 오늘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아내가 저를 반겨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정말 두근거리더라고요. 옷을 거의 반은 벗은 채 있었던 친구의 아내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마음 먹고 바람을 피려고 하는 저 여자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친구의 남편을 꼬시는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경계하는 자세로 그녀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는데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남편의 휴대폰을 조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휴대폰에는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연락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몇 명의 후배와 나눈 연락은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명의 후배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장을 핑계대며 항상 외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람을 필 생각으로 저에게 도발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한동안 듣던 저는 와인에 취해 친구 아내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행복하더군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번 사랑을 나눴죠. 간만에 뜨거운 관계를 나누니 슬슬 배가 고프더군요. 친구 아내는 찬밥밖에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김치가 있다면 그냥 볶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음식 투정 부리지 않고 잘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친구 아내가 만들어준 볶음밥을 먹었고 딱히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뒤로도 친구 아내와 깊은 감정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여름 휴가를 받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은 아니나 다를까 여름 휴가를 받아놓고는 또 장기 출장을 핑계로 누군가와 제주도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궁금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자신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친구가 뭘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친구의 아내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저도 출장에 있다고 제 아내를 속인 채 친구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간만에 친정에 다녀온다더군요. 저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친구네 집으로 달려왔고 그곳에서 친구와 아내와 즐거운 행각을 벌이다 그녀가 차려주는 볶음밥까지 얻어먹었습니다. 남녀 사이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준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나 할까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즐겁고 신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저의 연인이 캠핑장에서 만나서 사랑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중 캠핑이라고 해서 비 오는 날에 캠핑장이나 계곡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하루 정도 보내다 오는 캠핑을 제가 즐겨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했답니다. 비 오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서 캠핑장에서 호젓한 시간을 보내면서 등갈비나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소스나 집게나 이런 것들을 잊고 안 가져온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그 캠핑장에서 잠깐 관리를 맡고 있던 그가 제게 다가와서 사무실에 있던 집게랑 소스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는 좀 잘생겼고 몸도 엄청 근육질입니다. 체대를 나와서 헬스 트레이너를 하다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쪽으로 일자리를 구했는데 오래 할 생각은 없나 보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또래인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그도 그 시간에 일을 다 끝내고 한가한 듯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도 한 잔씩 마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서로 지난 이야기들도 슬슬 풀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에 수영 특기자로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잠깐 쉰 적도 있었고 결국은 수영선수 생활이건 학교건 아무것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려서 고향에서 잠깐 사귀던 여자가 있어서 가보니 그녀는 돈을 버느라 무척 바빴고 하는 일조차도 술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이리저리 가게에 자잘한 싸움이나 골치 아픈 남자들의 추근거림 같은 것들을 막아주면서 한일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더욱이 그녀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었기에 어릴 적 풋사랑을 나누던 때를 떠올리며 남몰래 한 방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는 소중히 간직했던 사춘기의 애틋한 감정이 다시 떠올랐지만 여자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자가 하던 가게에 주인이 따로 있었던 상황이어서 여자는 그저 이름만 얹고 있는 상황인데다 그 주인에게 뭔가 모르게 속박된 듯이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가 자기 맘대로 누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자 여자의 돈줄인 남자가 나타나서는 그 골목에서 술 장사는 벌이가 안 돼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겠다고 하며 여자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남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단 사실이 마음 아팠고 혼란스런 마음을 무엇으로건 추스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혼자 배낭을 메고 전국 일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시골 아무데나 가서 농사일을 도우며 숙식을 제공받았고 일과 외의 시간에는 정처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멍하니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오직 수영 하나만 바라보고 소년기와 청년기를 바쳤는데 그 꽃도 피우기 전에 사그러든 꿈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지방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조그만 소도시의 작은 음식점에서 혼자 가게를 꾸려가던 50대 중반의 과부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도 한참이 지나 있었기에 여자는 뭔지 모르게 갈망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모든 것이 폐허 위에 놓인 것 같은 참담한 그 얼굴이 어쩐지 자신의 그때 마음과 닮았다고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일자리를 구하냐고 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남자는 라면을 먹다 말고 가만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자의 입술이 살짝 떨렸고 몹시 그윽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리저리 남자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게라도 좋다면 함께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겨우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남자는 자신보다 30살 많은 그 여자와 그 작은 음식점에서 하루에 반나절씩 일을 일했습니다. 여자는 과묵했고 엄마처럼 이것저것 세심히 마음을 써가며 그를 잘 챙겨주면서 일을 시켰고 남자는 그 점에서 간혹 마음이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을 성심껏 도와주었고 여자는 숙식 제공이면 충분하다는 애초의 약속을 넘어서서 약간의 용돈 정도를 수고비로 쳐서 꼬박꼬박 매일 저녁 정산대에 건네주었습니다. 남자가 자도록 배정된 가게 뒷방의 쪽문을 나가면 작은 채소밭과 들이 이어졌고 그걸 건너면 여자가 혼터는 집이 나왔습니다. 여자는 늦게 잠드는 것 같았고 그 작은 집은 그녀의 방에는 불이 켜지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만큼이나 여자도 뭔가로 마음이 닫혀 있어서 말을 아끼고 감정을 아끼며 겨우 생의 밧줄을 부여잡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남자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자 또다시 이상한 동질감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가게 뒷방의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보면서 어쩐지 아득하고 멀고 막연한 미래의 한 지점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인생과 앞날에 대한 허망함과 약간의 두려움을 누르며 겨우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청춘기의 여름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는 그간 자신을 떠나간 여자들을 생각했고 도시에 두고 온 여자들의 근사한 몸도 떠올렸습니다. 그녀들은 하나같이 그의 불안한 미래가 무슨 벌레라도 되는 듯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며 슬며시 그를 비켜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자는 힘들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떨어냈다는 생각으로 과부의 식당에서 일을 했고 일이 끝나면 복숭아밭 사이로 난 오솔길을 헤매거나 아무도 오지 않는 버려진 움막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색에 시간을 갖거나 했습니다. 때론 여름날에 햇살이 무너지는 강가 그늘에서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모든 것을 떨궈낼 심사인 듯이 요란하게 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에 흠뻑 젖은 나신으로 강에서 나오는데 과부가 홀린 듯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둘은 가게 뒷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들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서로 위로해주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머물기로 했던 한 달 동안 몇 번을 그런 위안의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떠날 시기가 다가왔을 때
과부는 조금 울면서 그냥 자신과 여기서 지내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일어서 그녀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어찌저찌 해서 그는 캠핑장에 일자리를 잡았고 저를 만났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그 캠핑장 주인은 그저 사람 좋은 듯이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지금껏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방 몇백 미터 안에는 텐트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이곳에서 비 오는 날이면 나타나서 며칠을 보내다 가는 저와 텐트 안에서 몇 번을 남자와 여자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감정에 취해서 산속이라는 은밀한 공간에 마음을 놓아버려서 불현듯이 남녀 사이로 맺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밤 저에게 한없이 행복한 밤을 선사하고 난 그는 자신이 다음 여행지로 옮길 때 같이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건 아직은 어디로든 떠돌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젊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이 시절에 잠깐 감기를 앓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씩씩하게 이겨내는 것만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남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숫기가 없어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조용한 편이어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친구들과 주말에 축하 파티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가 한 놈이 클럽을 가자고 제안을 했고 모두 찬성을 하며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클럽을 이번에 가보게 되다니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저희는 무대가 아닌 룸을 잡고 놀기 시작했는데요. 노래도 부르며 신나게 놀고 있는데 웨이터가 헌팅을 해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와 놀고 싶은 여자들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어차피 한번 경험하는 클럽 제대로 경험하고 오자 생각이 들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여자분들은 날씬하고 예쁜 여성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와 놀다가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저희가 노는 게 웃기고 귀엽다며 그렇게 오래 놀게 되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술을 마실 대로 마신 사람들은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도 마음 맞던 여자분과 번호를 교환하고는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저를 붙잡으며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인천이라고 했더니 자기도 집이 인천이라며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택시를 잡아 그녀와 함께 인천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텐션이 높아져서 택시 안에서 그녀와 하는 대화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렇게 더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녀가 잠이 들었는데 도착을 해도 일어날 기미가 안 보여서 일단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해진 그녀를 무책임하게 길바닥에서 재울 수는 없기에 수많은 고민 끝에 혼자 사는 저희 집으로 데려갔고 그녀를 침대에 눕혀서 저는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창 씻고 있는 그때 자고 일어난 그녀가 눈은 반쯤 감은 채로 화장실 문을 벌컥 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샤워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녀는 제 몸을 보더니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하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일단 옷을 벗으려는 그녀를 제지하고 다시 침대에 눕히려고 팔을 잡았는데 갑자기 그녀가 구토를 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토를 하자마자 그녀는 잠들어 버렸고 저는 화장실에 토를 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녀를 다시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화장실을 치우고 다시 씻고 나와서 침대를 봤는데 그녀가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겁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방문을 닫고
거실에 있던 아무 옷이나 집어서 입고는 소파에 기대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그녀가 깼는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깨어 있으면 그녀가 당황해할까봐 자는 척을 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나와서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곤 그녀는 미안하다는 얼굴로 너무 진상을 부린 것 같다며 같이 침대에서 자지 않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얼른 옷 입고 자라고 안 그럼 감기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실례라며 같이 자도 괜찮다고 저를 침대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 같은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그녀에게서 나는 제 샴푸 향 때문에 아랫도리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아챈 그녀는 발로 제 바지를 건드렸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가끔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여자친구와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번에 클럽에 같이 간 친구들과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던 유부남 친구 한 명이 갑작스럽게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친구들이 보자고 할 때도 여자친구 봐야 된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을 하자 저에게 얘기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자친구와 둘이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여자친구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들어온 친구들 중 유부남 친구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유부남 친구도 2초 정도 굳어 있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중 한 명이 저번에 여자친구가 생겼다더니 저분이 여자친구이신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유부남 친구는 제 여자친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깜짝 놀라 둘을 떼어냈지만 상황을 알고 보니 유부남의 아내가 제 여자친구였던 것이었습니다. 유부남 친구는 배신감이 깃들어 있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서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말렸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대신해서 여자친구는 클럽에서 만난 사이고 너의 아내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유부남 친구에게 설명을 해줬고 그렇게 저와 유부남 친구와의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리곤 유부남 친구는 제 여자친구를 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을 명목이 없어 그렇게 허탈하게 둘의 뒷모습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치를 보던 남은 친구들은 그렇게 있다가 얼마 안 돼서 떠났고 혼자 남은 저는 여자친구와 마셨던 남은 맥주를 들이켰는데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제 친구의 아내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허탈한 마음에 밤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유부남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곤 너도 피해자인데 피해자끼리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와 그렇게 오해를 풀었고 친구가 아내와 이혼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연애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졌고 여자를 보면 여자친구를 만났던 기억 때문에 여자 앞에서는 말도 더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유부남 친구 앞에서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본 게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이야기하는데도 너무 힘이 드네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할 나이인데 결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으로라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